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한 주 동안 재밌는 일이 많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몸뚱이도 피곤하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듣고 싶은데 자꾸 밀리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주는 테슬라 어닝 발표 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으면 조회수를 뽑기가 엄청 좋았을 텐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2주 동안 계좌를 정리하는 이야기도 못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묶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어제 정재승 교수님 강연을 듣고 기회를 얻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를 해서 신속하게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몸뚱이가 피곤해서 집중이 잘 안 되지만 또 한 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최고의 주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파병 소식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너무 특별한 소식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데 눈길 가는 소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와 S&P 500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주춤했고, 나스닥이 다시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간의 마켓맵을 보면 떠오르는 노래가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인데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한 소식이 당연히 테슬라 어닝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뜨겁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인들의 관심이 적었던 아이온큐를 CNBC 방송에 전문가가 출연해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가가 폭등하면서 저의 계좌 상황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테슬라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고,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때 시장이 가졌던 의문을 모두 해소해주면서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온큐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났고 한국인 투자자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의 계좌 상황은 좋아졌는데 덕분에 계좌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찾아본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회사 중 어떤 곳도 수익 전환한 회사는 없다. 다 적자죠. 상당히 힘든 환경에서도 테슬라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프리몬트 공장에서 700만 대째 차를 생산해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하고,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때 자율주행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동했고 군중 사이를 걸어다니고 음료를 서빙하고 하는 로봇이 50대나 있었고, 사이버캡 외에 모델 Y도 로보택시 역할을 아무 문제 없이 해냈고 완벽하게 작동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이버캡은 핸들 페달이 없어서 원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차량을 조작할 수 없다. 저가형 모델 2를 말하는 거겠죠. 저가형 모델을 인도하는 게 생산이 아니라 인도라고 하는 것 같고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더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론 타임을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2025년 차량 인도량을 20%에서 30%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론의 뻥튀기를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고 기준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성취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을 2026년에 대량 생산할 거라고 했는데 1년에 200만 대 생산 목표라고 하고 궁극적으로 400만 대 목표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론 타임과 일론의 뻥튀기를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테슬라미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4680 배터리는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배터리가 되어가는 중이다.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배터리를 만들 때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도 했고, FSD 버전 13 이게 기존보다 5배에서 6배 성능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인간보다 안전하며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봇 택시는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몇 년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은 건 규제를 없애고 허가를 해주는 것 뿐이라고 하고, 텍사스에서 가장 먼저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도 텍사스로 갔나 봐요. 그리고 이게 슈퍼컴퓨터 도조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닝 컴퓨터가 병목이 안 된다, 충분한 GPU와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음 분기 메가팩토리를 기가 상하이에서 인도 시작한다고 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간 기가와트씩 성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테라와트씩 또는 그 이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 전환은 궁극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요인이 없다. 그리고 문명 발달 정도의 기준 카르다쇼프 척도를 이야기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로드스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로드스터는 테슬라 비즈니스의 극히 일부분이며 디자인은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형 하드웨어 3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FSD를 구입한 사람은 하드웨어 4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도 테슬라처럼 높은 수준의 AI 팀을 보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제로라고 했습니다. 경쟁자 따위가 없대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저도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났던 한 주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신문 스크랩한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얘가 어떤 기사를 저장을 했을까 궁금하시면 블로그 링크를 댓글에 걸어둘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을 보면 얼마 없지만 지난주에는 수익률이 16%대였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저의 미국 계좌 수익률은 지난주에 27%였는데요. 이번 주에 40%가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움직임과 바뀐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 계좌가 3배 레버리지, 특히 속슬의 움직임에 따라 계좌 수익률이 달라졌는데, 아이온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는 비중이 1위가 됐습니다. 맙소사. 그리고 어닝 전에 테슬라 수익률이 본주가 10% 초반, 투슬라가 10%대였는데 이제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제 와이프가 빨래를 널고 자라고 했는데 잠들어 버려서 큰일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1시에 잠이 깨서 빨래를 널고 양도세를 털기 위해서 유일하게 손실 중인 인텔을 매도했습니다. 200주를 매도했고, 그리고 다시 매수를 걸었는데 체결이 안 돼서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포기하진 않을 테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텐데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인텔에 목을 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텔의 배당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리얼티 인컴과 SCHD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피하고 배당금을 올라가게 리밸런싱 했습니다. 다 너무 올라버려서 추매를 하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냥 나쁘지 않은 선택 같고요. 인텔은 틈틈이 다시 사던가 그냥 버티던가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물려있는 속수를 다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주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새 반도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극악의 3배 레버리지
삼슬라와 쓰리온큐가 있는 삼성증권 계좌입니다. 쓰리온큐는 지난주 수익률이 미국 달러 기준 214%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이온큐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보다 27.5% 상승했는데 쓰리온큐 수익률은 515%가 됐습니다. 바로 이게 3배의 레버리지가 변동성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생기는 복리의 힘인데, 매수한 지 한 달 만에 6배가 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연히 몰랐고, 알았다면은 제가 전 재산을 몰빵을 했겠죠. 근데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박이 났고, 원금이 얼마 안 돼서 아쉽지만 제가 3배의 레버리지를 대하는 원칙을 지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투자금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남한테 보여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3배의 레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절대 비쌀 때 사면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평단을 낮출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쓰리온큐는 슬슬 매도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슬라 상황에서 봤듯이 만약에 아이온큐의 본주가 반토막이 난다면 쓰리온큐는 마이너스 99.9%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반드시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 실현을 하면 배당주를 늘리고 아이온큐 본주가 하락했을 때 본주도 조금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리면서 적절히 분배를 하고, 지금 기준에서 쓰리온큐 주가가 $10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그때 다시 100주나 200주만 사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슬라는 제가 썸네일에서 매수 기회를 놓쳤다고 적어놨는데, 저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어닝 전에 삼슬라가 $14대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제가 평단이 $12대니까 이제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춰야겠다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어닝 발표 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삼슬라 평단을 낮출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테슬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테슬라, 투슬라, 삼슬라에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 레버리지는 미친 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TQ 속슬 대폭락을 견딘 경험을 살려서 대응을 하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이든 싸게 사야 하고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횡보하거나 떨어질 주식은 사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알 수 없는 게 문제죠. 삼슬라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가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샀던 $21 이하에서는 삼슬라를 매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올라주면 오르고 떨어지면 개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테슬라의 장기 우상향은 믿으면서 삼슬라는 무조건 망한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2015년에서 2021년 테슬라 최고점까지의 기간을 백테스팅 해본 결과 결국 오른다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다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꿔놨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걸 보고서 함부로 삼슬라에 투자를 할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그냥 멤버십 회원분만 보고 싶을 때 보실 수 있게 바꿔놨는데,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국에 본주가 어느 정도 올라준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변동성의 정도에 따라 오히려 3배보다 2배의 결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암튼 레버리지는 절대 한 방에 몰빵하면 안 되고, 떨어지면 물타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주식이든 떨어질 때 더 못 사면 실패할 확률이 크고, 떨어져서 더 살 수 있으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전자는 개잡주라 휴지될까봐 못 살 확률이 큰 거고요.
아무튼 저는 21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평단을 12달러대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슬라 수익률은 지난주 23%였는데 97%가 됐습니다. 엄청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평단이 이런 상태라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때만 확인을 하는데 상황이 훨씬 안 좋아졌네요. 이거를 팔고 3온큐를 샀다면 젠장. 참. 그리고 투자는 필수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지난주보다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ETF만 투자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며칠 전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 계잡주에 물려서 주식은 포기했다고 하길래 나이도 젊은 사람이 왜 포기를 하냐 하면서 나스닥 100과 S&P 500을 꾸준히 모아보라고 했어요. 주식은 죄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잘못된 투자를 했었지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시장에서 투자 결과가 좋지 않다면 주식 투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는지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제가 엄청 투자를 잘하는 것 같지만 불과 2달 전에 지금보다 수익이 더 붙어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고만장하지 않고 있고요. 다행히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갖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상황을 겪으면 절대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야기가 엄청 길었는데요. 요약을 하면 테슬라와 아이온큐가 쌍으로 올라줘서 기분이 매우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